집 밖 건물 해결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비즈니스 호텔에서 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거랑 우리 관리단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까지도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관리단에서는 소유주분들의 단체이고 소유주분들의 자산 가치를 위해 가지고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주분들 또 입점주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다시피 밴드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그 회계 자료라든지 이렇게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소유주분들께서 그 분양을 받았겠지만 직접 그 호텔을 운영하는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좋은 운영사들을 몇 군데를 사준요구 정의서라 해서 RFP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어떤 요건을 잘 갖춰서 이 요건을 통과해야 그 운영사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줘서 그렇게 해서 그 소유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좀 없애자 이런 겁니다. 정보를 다 공개하자 이런 거면 선택은 누가 한다? 소유주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좋은 운영사를 데리고 와서 운영사가 수익 구조를 많이 가져가는 경우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말해서 처음부터 운영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살 때부터. 호텔을 살 때부터, 본인이 호텔을 경영도 많이 해본 분들, 아니면 호텔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영리법인인데, 똑같이 영리법인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영, 이런 말을 직영 영리법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리법인인데, 그러면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영리법인을 먼저 세우겠죠. 그래서 정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저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내가지고 이제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도 보면은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사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접근해 줘야 되겠죠. 이사회에서도 소유자분들로 여러분들을 뭉쳐서 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구분 소유자분들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사회도 잘 꾸리시고 대표이사도 여러분들 소유자분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하시든지 도저히 그거는 경영 부분은 제가 도저히 못하겠다. 아주 우리가 아직 전문적으로 못하겠다 하면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와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이 과연 직영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제가 의문이에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전국학지 많이 봤는데 결국에 본인들은 아마 과거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그 분양자가 다시 말해 시행사가 데리고 온 운영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사가 제대로 수익금도 안 주고 그리고 계약 구조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명도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도 소송 그런 건 없더라도 수익금을 안 줘서 어쩔 수 없이 채권 압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막 거치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고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경우가 좀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런 것들 수익에 대한 자료들도 다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그럴 빼서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직접 여러분들끼리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금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본 분들은 그걸 느껴. 제가 이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직접 해보신 분들은. 운영을 잘하는 것보다는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외부에 잘하는 운영사들, 그리고 직영으로 영리법인으로 잘 뿌려가는, 그래서 수익 구조를 많이 가져가는 이런 데를 갖다가 벤치마킹도 하고 베스트 프랙티스에 있던 자료들, 많은 곳들에서 좋은 자료들을 모아서 그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탁탁탁 해서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특히한 영업 방식에서 여러분들은 뭐 비즈니스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보면 관리단에서 해야 될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를 잘 공개해주고 선택은 소유주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도록 해야 된다 했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관리단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예전부터 이거 한 5년, 6년 전부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분들이 보면 어떤 특정 운영사를 데리고 와서 공용 부분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끔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있죠. 운영사에 가입돼 있거나 직영 영리법인을 하든 그런 데를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또 거꾸로 앉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어가 직영 영리법인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다른 외부의 운영사도 사용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단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과거에 보면,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이고 국가다, 짐이고 국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잘못된 구조를 다 타파시키고, 지금은 법치 해가지고, 그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자기가 신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토대를 맞춰서 절차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좀 가져가도록, 항상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볼 때는 직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거의 직영 영리법인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하는 경우는 좀 해가지고 잘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진짜 직영 영리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진짜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에 딱 두 군데 보니까 그거는 진짜 직영 영리법인을 하던데, 한 50개 이렇게 법인을 세우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101호에 있는 소유자가 알아서 본인이 고객을 유치하고 이러더라고. 102호에 있는 소유자, 102호에 있는 분이 알아서 유치하고. 와, 그거 진짜 그거는 혹시 직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금 관계는 나중에 거기서 의논해서 하시고. 야, 이게 대단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자율성을 좀 더 각 호실마다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호텔을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좋은 운영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고,
아까처럼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은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다 보니까 이게 지경 이러니까 그걸 잘못 이게 개념을 잡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은 영리법인이잖아.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오늘도 돈을 보고 내일도 돈을 보는데 목적이 하는 건데 이게 관리당과 관련 없는 상황을 관리당과 자꾸 연결시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소유자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좋은 운영사에서 그 어떤 계약 구조, RFP라고 하죠. 사전 요구 정의서를 잘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좋은 운영사를 데리고 와서 계약 구조를 제대로 꼼꼼히 보셔가지고 그리고 감시 감독하는 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럼 회계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죠. 회계의 기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계장에 있다. 그 분계장에 있는 계정 과목에 있다. 거기서 출발해서 전산회계에서부터 모든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 분이 이걸 반드시 그걸 가이드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있잖아요. 공인회계사한테 문을 좀 두들겨서 자문을 받으시고, 또 법률적인 부분은 또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분들한테, 전문 변호사분들한테, 계약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분들한테 잘 그걸 좀 물어보셔가지고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 특별히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운영해서 하시는 그 영리법인들 있죠. 소유자분들로 모여가시는 분들은 정말 더 있죠. 잘하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 베테랑이 되어야 그걸 직접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 보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기업체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좋은 기술을 특허도 내고 그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곽강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을 하고 싶은 경우죠. 그래서 본인이 그냥 나와서 그 회사에서는 잡고 있는 거를 좀 연봉을 더 준대도 본인이 그냥 나와서 벤처 창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물론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만한 기술도 있고 또 사업 수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지금은 상장회사를 만들고 상장회사까지 이렇게 간 이런 경우죠. 상당히 잘된 이런 케이스인데, 그처럼 본인이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야 그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꼭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 호실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죠. 참 이게 좀 특이하던데 보니까 그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요 정도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좀 잘 잡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회계서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